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습니다. 지난 1일 첫 전체회를 연 이후 22일 만인데요. 소위 구성을 마쳤지만 앞으로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좀 갈리고 있고요. 활동 기간도 40일도 채 남지 않아서 충분한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사개특위 산하 소위원회가 구성됐는데 22일 만에요. 그 지연 사유를 보니까 이 3당 간사들이 모두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그리고 이제 공수처 법안 다루는 검경 개혁 소위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잘 된 건가요? 네, 각 당이 다 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검찰 개혁 소위, 경찰 개혁 소위, 법원 개혁 소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 당이 하나씩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경찰 개혁 소위와 법원 개혁 소위 두 개로 하기로 하고 대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검찰 경찰 개혁 소위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가 맡기로 했고요. 법원 법조 개혁 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간사가 맡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정말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두 개로 투트랙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된 건데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도 좀 정리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은 검찰 경찰 개혁 소위가 열리고요. 목요일 날은 법원 법조 개혁 소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사개특위로 넘어온 법안이 50개, 60개 정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청회와 또 현안 질의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가 얼마만큼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성과와 비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상이 되는 이슈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데, 그럼 이제 쟁점에 대한 어떤 의견차?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큰 상황 아닌가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공수처 처장의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의 임명에 얼마만큼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냐.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천권을 아예 야당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검찰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얼마만큼 내려놓고 또 얼마만큼 경찰에게 수사와 관련된 그 책무를 부여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수사처, 그러니까 수사만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을지 이제 그것이 관심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그다음에 경찰은 별개로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전담하는 걸 신설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주장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구분을 하자 이제 이런 논리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합의에 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떤 전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점이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법원 법조 이제 개혁 문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올랐던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법원이 좀 이 문제를 스스로 좀 개혁할 수 있는 그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신중하게.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이 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를 16개로 늘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16개로 늘리면서 법원이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냈으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위성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고육지책으로 낸 것인데요. 합의부를 늘린 것이. 근데 이것을 늘리면서 기존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을 해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척 기피 회피 사유라든가 또 어떤 구체적인 재배당 사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법원의 입장을 밝혔으면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형사 합의부를 늘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 합의부를 늘렸다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그 법원에 과연 그 사법농단을 한 판사가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재판을 하면 이것이 이 재판이 믿을만한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사법농단 관련자로 보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좀 투명하고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 뭐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법원 쪽이 독립성을 스스로 제대로 좀 담보할 수 있었다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슈인데 말씀처럼 이제 이미 존재하는 그 제도를 공정하게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합의부를 늘렸죠. 근데 이제 합의부를 이 늘리는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 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법률가 631명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또 요구하고 나선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고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특별법이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동의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전개되리라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함께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재판부와 탄핵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지만 또 연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별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회도 여기에 따른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는데요. 이 국정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국정조사의 시기는 제가 보기엔 이미 그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법원의 재판 기록이 필요하죠. 국회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와 탄핵, 그러니까 기소 후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이 탄핵 절차에 등장하는 어떤 그 재판관들의 명단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재판부까지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연계선상에 쭉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탄핵과 특별재판부가 물론 이제 그 경로가 좀 다른 그런 식의 문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보시는 건 국정조사 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로로 지금 상정해 놓고 계신데 이게 현재 이제 사개특위하고 연관해서 볼 때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이 가능하시라고 보시나요? 이것을 사개특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할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개특위보다는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판사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좀 왈가왈부하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주당 입장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그 원내대표의 입장과 또 어떤 그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입장과의 어떤 그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후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 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기소 후에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현재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이게 뭐 정치 공방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정치 공방으로 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 가지의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하는 판사 그런 징계 회부 절차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찰의 기소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운데 국회의 어떤 탄핵 절차가 있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앞에의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의 기소라든가 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회부 판사 명단을 작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이것이 분리되기에는 좀 상황 자체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소 후까지 이제 기다려서 이제 탄핵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것도 이제 이왕이면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신다면 현재 그 법원 법조 개혁 소위나 이런 데서는 핵심적으로 쟁점으로 올라오는 게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문제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법원 법조 개혁 소위의 핵심 쟁점은 법원 행정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행정기능만 남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 그러니까 판사의 인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소위에서는 결국 법원 행정처를 구체적인 어떤 개혁 방향으로 잡고 제도화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당의 입장차라든가 어떤 의견 지형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일단 법원 행정처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인사 문제를 거기서 떼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각 당의 그 대안으로서 논의가 되겠죠. 그러나 비교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입장 차이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개특위 활동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활동 시간 연기나 조정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뭐 염두에 두시나요? 이제 40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위가 일주일에 한 번 열리고, 전체 회의가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4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면 연기나 조정은 좀 가능성은 있는 것 같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이제 시작된 거니까 소위 활동 잘 진행해 나가시면서
이 부분의 사법개혁에 대한 또 많은 좀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